저작권법에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연극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제출했던 지난 시간 과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보람반의 서연이는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조성민 시인의 시, 기존에 있는 시 작품을 올려줬는데요. 시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내용의 시였는데요. 우리가 주제가 있었죠. 주제는 바로 성장,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게 시의 주제가 돼야 하는데 기존의 시를 올릴 때는 내가 이 시를 보고 왜 성장이라는 주제가 떠올랐는지를 함께 올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서연이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올렸는데요. 그것이 아마 성장의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시가 있었냐면요. 남정림 시인의 하루살이라는 시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네, 읽어봤나요? 이 시는 지후가 올린 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왜 이 시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적어줬습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중에 후회가 적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아주 잘 과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적은 시를 올려준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요. 우리 보람반 친구들이 올린 시를 한번 볼까요? 선유가 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걸음 돌에 넘어지고 두 걸음 꽃에 홀리며 세 걸음 강에 빠지고 네 걸음 마침내 고생하여 완성된 사람. 와, 선생님은 이게 기존에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짧지만 성장이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담아낸 시를 써줬다고 느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또 여기 올려놓은 시들은 여러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올려봤어요. 여러분은 다른 반 친구들의 과제는 같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같이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작품들을 올려놨으니까 잠시 화면을 멈춰두고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반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채영이는 기존에 있는 이 이시영 시인의 성장이라는 시를 올려줬는데요.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그어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은 새벽강의 시린 등을 한번 뒤치고는 오리처럼 고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강을 따라 산골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엄마의 품을 따라 더 큰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그린 시 같아서 슬프지만 아름답고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시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채영이 덕분에 아주 멋진 시 한 편을 새로 알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모호현 친구가 쓴 성장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요. 호연이가 직접 쓴 자작시인데요. 아주 짧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몸의 성장은 끝이 있지만 마음의 성장은 끝이 없다. 여러분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에 선생님 굉장히 많이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반과 슬기반에서도 직접 쓴 자작시를 한번 뽑아봤어요. 가희가 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무용수가 되고 싶어, 화가가 되고 싶어, 아니 질병연구가가 돼야지.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뭉게뭉게 떠다녀. 그러다 마구 뒤엉켜서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 그때 작은 소리가 마음에 울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그때 나타난 빛나는 생각줄 하나. 세상에 이로운 사람. 이라고 시를 써주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어떠한 직업, 내가 되고 싶은 직업과 그 이유에 대해서 쓰면서 과제를 제출한 친구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가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꼭 성장이라는 단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그것이 꼭 어떠한 직업이 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아직 여러분은 난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라는 확고한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될 거야 혹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이 과제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수행해 준 것 같습니다. 수찬이가 쓴 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행복을 잃지는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서 이 시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반에서는 자작시를 뽑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희망반에서 제출한 시를 하나만 같이 볼게요. 승민이가 쓴 땅이라는 시인데요. 모든 것을 품고도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가장 겸손한 그대라고 땅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장, 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을 때 이러한 땅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시를 올려준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스토리텔링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의미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림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그냥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화면에 나와 있죠. 상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 하는데 이야기를 말하다 사이에 재미있게, 생생하게, 설득력 있게 라는 말들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우선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떠올린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은 꼭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7살 동생한테는 뉴스 기사에서 본 가난하지만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기부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돌봐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렇다면 주제는 어떨까요? 이야기에는 어떤 주제가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이 주제가 달라진다면 스토리텔링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모두 알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이 이야기는 주제가 뭘까요? 아마도 성실함,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토끼는 자기 능력을 믿고 낮잠을 자다가 승리를 놓쳤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성실하게 쉬지 않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텔링 한다면 어떨까요? 봅시다. 토끼와 거북이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거북이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다른 거북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토끼와 놀면서 자신이 아주 느리단 걸 깨달았거든요. 토끼와 놀면서 거북이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토끼를 멀리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끼는 고민에 빠집니다. 거북이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자신이 빠르기 때문에 거북이가 자꾸 자신감을 잃다가 어느새 사라질까 봐요. 어느 날 토끼는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죠. 거북이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의 부탁이니까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순식간에 토끼는 거북이를 앞서갑니다. 일부러 느리게 가면 거북이가 눈치채고 더 자존심이 상할까봐 걱정된 토끼는 길가에 누워 잠자는 척을 합니다. 혹시나 거북이가 포기할까봐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었죠. 결국 거북이는 토끼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뻐하는 거북이를 보니 토끼도 뿌듯합니다. 달리기 챔피언이 거북이에게 졌다고 두고두고 놀림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거북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토끼와 거북이의 원래 이야기의 구조는 똑같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카드를 준비했어요.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좋을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예요. 우선 이야기에는 주제가 필요하죠. 조금 전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의 자존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주제를 만들어 볼게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라는 주제. 어때요?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이야기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 결말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야기의 결말이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든 마지막엔 이 카드에 적힌 대로 끝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이 결말이 나면 안 되겠죠? 이야기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6장의 그림 카드를 줄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카드를 이어붙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단, 한 장의 카드에는 2문장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남자가 땀을 흘리는 그림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의 이야기를 한 여자가 몹시 긴장했어요. 라든지 이 친구는 오랜만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처럼 말한다면 카드와 어울리지 않겠죠. 찬스 카드는 이렇게 단어가 적혀 있거나 글씨가 적혀 있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찬스 카드는 그림들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사용해도 좋고 흘러가던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싶은 경우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역시 2문장 이상 말할 수 없고 찬스 카드도 카드의 내용과 말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낮은 자존감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좀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찰스는 친절하고 성실하고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하지만 땀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어요. 찰스가 다니는 학교에는 모두에게 인기 있는 성격도 굉장히 좋고 또 아주 예쁜 미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미는 늘 친절하고 성실한 철수를 지켜보았고 철수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짝사랑을 하던 미미는 어느 날 철수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죠. 카페로 철수를 부른 미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몹시 낮았던 철수는 학교 최고의 인기녀인 미미가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친구들과 짜고 자신을 놀리는 거라 생각해서 장난치지 말라며 화를 내고 맙니다. 그 뒤로 미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철수가 듣게 됩니다. 소문의 내용은 바로 오랫동안 철수를 짝사랑하던 미미가 철수에게 고백했다가 차이고 떠났다는 겁니다. 철수는 미미에게 연락해보지만 이미 미미는 상처를 받고 외국으로 영영 가버렸다고 합니다. 철수는 미미를 만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떠났고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일단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이야기의 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졌나요? 또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났나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중간에 불이라는 찬스 카드를 사용했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것처럼 불을 정말로 불이 났다 라고 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불타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그림카드나 찬스카드를 사용할 때는 의미가 통하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면 꼭 그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이야기의 주제부터 정해봅시다. 4가지의 보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주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야기를 만들다가 주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고른 주제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결말 카드를 뽑아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카드가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6개의 그림 카드와 2개의 찬스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카드 한 장당 2문장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카드의 그림과 내가 하는 말이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 없이 말이 안 되게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이후에 이어질 활동이 지금 내가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노트에 적으면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잘 해봤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를 요약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선 등장인물의 정보를 요약해서 인물 소개서를 만들고 이야기를 요약해서 로그라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야기에는 2명의 주동인물이 등장합니다. 주동인물은 극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뜻합니다. 선생님 이야기에서는 철수와 미미가 되겠죠. 이 2 인물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이 2 사람의 성격과 외모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철수는 친절하고 성실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성격에 외모는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미는요,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에 눈에 띄게 예쁜 외모로 인기가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대요. 잘 보면 이런 외모, 특징, 성격 때문에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철수처럼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친구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겠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특징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미는 자신감도 없는 철수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철수의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을 잘 지켜봤기 때문이겠죠. 이후에 철수가 미미의 고백을 거절하는 것도 그럼 이해가 가죠. 자신감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미미의 특징을 보면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인기 많은 애가 왜 나한테?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주동인물의 특징을 화면처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야기를 만든 후에 인물을 정리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면 인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좀 더 쉽고 이야기의 타당성도 높아지겠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인물 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요약해 볼 텐데요. 육하원칙 다들 알고 있나요? 우리는 육하원칙 중에 언제를 그래서로 바꿔서 정리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야기는 화면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땀을 많이 흘리던 철수가. 이렇게 하면 우선 사건을 끌고 가는 주동인물을 철수로 선택한 거죠. 자, 누가 다음에 왜 자신감이 없어서 인기 많은 미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인물의 앞에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을 짧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자신을 좋아한다는 미미의 고백을. 어떻게? 여기에는 사건이 들어가야 돼요. 사건의 상황을 묘사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거절하자 미미는 떠났고 소문을 통해 미미의 진심을 알게 되어 미미를 찾아가지만 이미 미미는 떠나버렸고.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죠. 마지막, 그래서 여기에는 이야기의 결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후회를 하다가 미미를 찾기 위해 철수 역시 떠나고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쭉 이어서 읽어보면 땀을 많이 흘리던 철수가 자신감이 없어 인기 많은 미미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좋아한다는 미미의 고백을 거절하자 미미는 떠나고 소문을 통해 미미의 진심을 알게 되어 미미를 찾아가지만 이미 미미는 떠나버렸고 후회를 하다가 미미를 찾기 위해 철수 역시 떠나고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조금 전 직접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화면처럼 정리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노트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라인을 작성해 볼 텐데요. 로그라인이라는 말 굉장히 생소하죠? 낯설죠? 보통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야기의 방향을 설명하는 한 문장을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이온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라이온킹의 로그라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죽였던 누명을 쓰고 왕국을 떠났던 심바가 왕국의 평화를 위해 삼촌 스카를 물리치고 왕위를 되찾는 이야기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영화일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2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선생님은 미미와 철수의 이야기의 로그라인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주인공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의 고백을 거절하고 후회하다가 그 여자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 어때요? 이야기를 잘 압축한 로그라인인가요? 여러분도 조금 전에 정리한 이야기 요약을 다시 보면서 한 문장으로 더 짧게 압축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에 로그라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맨 처음에 뽑았던 그 주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주제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한번 로그라인을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죠? 여러분이 과제를 너무 잘해줘서 함께 보고 싶은 시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의 과제는 바로 여러분이 모두 읽었던 소설 잘못 뽑은 반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 소설의 로그라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문장이 되겠죠? 주제 한 문장, 로그라인 한 문장. 이렇게 총 2문장을 클래스팅에 올려주면 됩니다. 오늘 주제와 로그라인에 관해서 충분히 배우고 또 직접 적는 연습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목요일까지 과제 꼭 올려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